그래서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어가며 독서 토론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만 잘못한 건 아니죠. 소주 한잔 마시면서. 네. 리더의 자리가 진짜 때로는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멀리서 바라봐줘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의 애로사항은 팀원들의 침묵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침묵할 때 내 방식이 옳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리더라고 해서 내 방식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네, 오늘 약간 고해성사하는 질문들이 약간 많은 것 같은데 내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던 가장 힘든 상황 있으셨나요? 우리 강 코치님? 저는 그러니까 제가 팀원이었을 때 좀 좋았었던 방식을 제가 리더가 됐을 때 우리 팀원들한테 진행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저는 제가 팀원이었을 때 저희 팀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이제 독서 책을 하나 정해서 같이 읽고 토론하고 하는 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무 시간이었는지 그건 잘 이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주셨고 그게 저의 이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꼭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되었을 때 저희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친구들, 팀원들 이런 거를 독서 세미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팀원들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또 되게 바빠갖고 따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묘안을 생각을 해낸 게 점심시간을 활용하자. 그래서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어가며 독서 토론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팀원들이 뒤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다 내지는 점심시간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잘못 생각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팀의 리더가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그 좋다는 거를 진짜 그들의 팀원들의 의사인 줄 알았는데 좋다고 한 게 좋은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제 제가 처음 또 했을 때다 보니까 팀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점심시간을 그렇게 제가 뺏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만 잘못한 건 아니죠. 그 뒤로는 점심시간을 준수해 주셨나요? 네, 그럼요. 그 다음부터는 프리하게 제가 또 진행을 했었어요. 네, 요 점심시간 개선이 아마 변화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네. 우리 이 코치님은 있으셨나요? 뭐 저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도 사업 계획을 잡는데 팀장은 많은 욕심을 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보수적으로 내면 또 팀의 어떤 역할 부분에서 존재의 어떤 위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상향적인 목표들을 좀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무리하게 했을 때 팀원들의 어떤 현실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 고집대로 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정이라기보다도 어떤 타협, 합의, 협의 뭐 이런 걸 통해서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무난하게 넘기셨는지. 뭐 그냥 소주 한잔 마시면서 네. 요 주님과 함께. 네. 네. 자, 여기 이 팀의 문제가 뭐 고립감의 문제도 있고, 뭐 고립감도 있겠지만
하나 또 들려오는 건 이제 팀원들의 불만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불만이 팀장님은 이 에이스님께 다이렉트로 관두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문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 소문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피드백들은 어느 순간 우리 귀에 딱 꽂히게 마련인데 이 불편한 피드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는 팀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이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통 경력이 많으신 이덕화 코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질문하고 좀 떨어져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되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은 왜 잔소리야, 왜 꼰대짓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상황도 있죠. 왜 저 사람은 피드백을 안 해주지? 나는 피드백을 기다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뭐 부정적인 피드백들 나를 뒷담화하는 이런 피드백이잖아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피드백이라고 하기 전에 뒷담화인데, 근데 이러한 뒷담화조차도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는 있죠. 대단히 괴롭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 건넨다 그랬잖아요. 진주라는 그 피드백을 던져줘도 받는 사람이 돼지면 안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받을 만한 입장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이 후배는 저 선배님은 이 피드백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럼 피드백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요 내용과의 피드백은 조금 동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돌아와서 여기다 좀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냐 이건 뭐 중요하다기보다 현상만 봤을 때는 자기가 계속 리더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죠. 자기가 돼지 목걸이를 던져줬으니까 내가 돼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멋진 무슨 뭐 사슴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자세를 갖고 받아들이고 좀 괴롭지만 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 강 코치님 혹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이제 피드백이 아니라 이제 나의 뒷담화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저 리더들도 팀장님들도 되게 그때 되게 멘붕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인 거지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뒷담화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그 상황과 나를 좀 분리시켜야지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안 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그럼 나는 굉장히 작아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내가 회사를 나가야 되나? 막 이런 그게 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후배가 어떤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나의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 상황을 좀 바꾸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격적인 뒷담화가 아니라 그 상황에 있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 팀장님은 하는 부분으로 뒷담화를 했다라고 해서 그 행동을 변화하는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번 분리를 해봐 주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딱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두 후배님이 저한테 되게 다 친했어요. 소주도 뭐 호용호제하면서. 근데 어느 날 여기 A라는 후배님하고 제가 그냥 술자리에서 있을 만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또 다른 후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둘이서 대화하는 카톡을 우연찮게 봤어요.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하게 봤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그 후배들보다 한 대여섯 살 좀 많은 상태였는데 이 노인네 뭐 잘 봐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서로의 카톡을 주고받은 거를 우연찮게 진짜 보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묵혀놨다가 한 친구에게 먼저 말을 했어요. 나 이거 봤다 우연찮게. 제가 많이 화가 났죠. 그랬더니 뭐 이렇쿵 저렇쿵 또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러면 그 또 다른 친구 하나 후배가 있는데 그럼 걔 얘기도 좀 듣고 나 깔끔하게 잊어버리겠다. 근데 불렀는데 안 왔어요 이 후배가. 그러면서 완전히 틀어졌죠. 이쪽 후배하고는.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는 동안 마지막 5점이라면 5점이었는데 근데 그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만약에 그때 조금 성숙한 팀장이었다고 하면 그들의 대화 카톡이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 정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 수준이라서. 근데 제가 그냥 우라가 치밀었던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말씀하셨던 뭐 흔히 말하는 뒷담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과 어떤 사람에 대한 분리를 잘 하셔서 그런 것조차도 좀 컨트롤해서 성숙한 리더의 모습은 참 훌륭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험의 연차가 좀 느껴지는데 저는 약간 극단적 F형 감정형이어가지고 그 뒷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들이 야 니들은 안 되기야 이런 생각인데 쉽지 않았어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직장생활 연차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네.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지 사람에 대한 피드백은 아니다. 만약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라는 게 두 분의 종합적인 의견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관리하고 디테일하게 보는 건 좋지만 그게 남들한테 비춰질 때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절대로 그 리더십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팀원들이 알아서 좀 보고할 수 있게끔 지금 마음에 안 드시니까 자꾸 그죠? 잔소리를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포인트다라는 거를 배워요.